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제 채널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간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재테크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할 얘기는 이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인간관계 쪽에 아주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가족, 친척,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좀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빌려줬다가 나중에 좀 얼굴 붉힐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누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난처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돈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빌려줘야 되고, 또 거절한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한 2주? 조금 안 돼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촬영은 거의 한 달 만이에요. 되게 그냥 제 방에서 찍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감을 잃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면서 반드시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돈이란 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가족 간에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친구 사이에도 돈 관계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듣고 자라는 말이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 또 심하면은 부모 자식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뭐 친척 간에, 뭐 친구 간에는 일도 아닐 정도로 많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은 그런 돈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됐다든지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하는 경험이 다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거겠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돈 못 빌려주겠다 하고 거절할 수만도 없어요. 상대도 이제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손을 벌리는 건데, 그걸 그냥 막무가내로 난 못 빌려주겠다 하고 그냥 거절해버리면 그건 또 그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결론은 두 가지죠.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그래서 빌려준다면 어떻게 빌려줘야 되고, 또 거절을 한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만약에 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무조건 이 마음가짐으로 빌려줘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생각으로 빌려줬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빌려줘야 되냐? 네, 만약 빌려주기로 정했다면요, 무조건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줘야 됩니다.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한 100만 원만 빌려줘 했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그 100만 원을 그냥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빌려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100만 원을 그 친구라면은 내가 그냥 줄 수 있다. 그러면 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친구한테 그 돈을 그냥 줄 수 있을 자신이 없으면은 그러면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처음에 빌려줄 때부터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줬다. 그러면 설사 그 친구가 그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처음부터 그냥 줬다는 생각으로 줬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받을 생각을 하고 줬기 때문에 그 돈을 안 갚는다든지 늦게 갚는다든지 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준다는 생각으로 줄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버리는 게 훨씬 통 커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 돈을 빌려달라는 상대방도 급하기 때문에 이제 빌려달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자존심이란 게 있고 면목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줄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그 받는 사람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다고 생각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정말로 줬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요, 계속 그 사람한테 그거를 티를 내게 돼 있어요. 티를 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돈을 줬어.
라고 생색을 내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형태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는 준다는 생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돌려받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어느 정도 보채게 됩니다. 내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돈 빨리 갚으라 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상대방에게 해요. 그리고 그게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다.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차마 100만 원은 그 사람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줄 자신이 없고 한 50만 원 정도까지면은 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50만 원만 빌려주면 됩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은 다 못 빌려주겠고 한 50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금액까지만 빌려주는 겁니다. 3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10만 원까지면 내가 줄 자신 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만 빌려주고 5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내가 한 20만 원까지는 그냥 줄 자신 있다. 그러면 20만 원까지만 빌려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나 다를까 안 갚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죠.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생색내서는 안 돼요. 이런 거. 야, 내가 너를 믿고 나는 그냥 너 준다는 생각으로 줬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준다는 생각으로 준 게 아니죠. 또는 돈 말고 나중에 다른 걸로 갚어.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준다는 생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이런 생색 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너가 뭐 정말 힘드니까 그냥 내가 넘어갈 테니까 대신 앞으로는 우리 돈 거래는 하지 말자. 이렇게 그 돈 빌려준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이렇게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다음에 또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다는 생각으로 줬어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 관계는 반드시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닌데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좀 들어줘. 아니면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이 투자 상품에 좀 가입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보험이나 투자 상품 등에 좀 가입 좀 해달라고 부탁받는 경우예요. 이것도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한테 부탁받는 경우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랑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돈을 그 사람을 위해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돈이면은 가입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가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괜히 그거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상품이 잘못됐다거나 해서 결국 그러면은 그 돈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뭐 한 달에 뭐 2만 원짜리 상품이야. 그래서 그냥 한 달에 2만 원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나는 버려도 돼. 그럴 때만 가입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돈을 이제 빌려줄 때, 그러니까 허락을 할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고, 그럼 만약 내가 이제 거절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줄 수가 없어. 또는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해. 그럴 때는 이제 거절을 해야겠죠. 가까운 사람한테 거절을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하고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줄 수 없는 돈을 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절할 때는요, 절대로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냥 한 방에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한 번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핑계 대봐야 상대방도 다 눈치를 챕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다 눈치채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핑계로 거절을 하는 거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안 돼, 못 빌려줘 이렇게 단호박처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말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을 하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합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는 분명하게 미련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만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고 상냥하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은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아. 이거는 분명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거절을 한 거죠. 하지만 말투가 부드럽고 상냥하니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죠. 미안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표정과 말투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을 돈 때문에 잃는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빌려줄 때는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줘라. 그리고 준다는 생각으로 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주고 그럴 자신이 없는 금액은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와 표정으로 얘기를 하되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얘기해라.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탓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내서 돈까지 빌려줬는데 제가 나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돈을 안 갚았어.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관계가 깨진 거는 상대방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요.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게 누구죠? 나죠. 돈을 빌려준 건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나도 일종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정말 줄 수 있는 돈까지만 빌려줬으면 그럴 일이 없었죠. 근데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빌려준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반드시 가까운 사람들과 돈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